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볼게요. 올해 나온 판례가 올해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 주임법, 상임법에서 최근 판례 살펴볼 거고, 자료는 제 밴드나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수업 들어갈게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 누구나 아시는 판례고요. 이제 최근 판례가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개공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고 중개사 시험 합격하시면 행정사 시험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확인 설명서에 기명 난의를 하였어요. 기명은 서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예요? 판례가 그건 아니다. 확인 설명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명 난의를 한 거지 중개보수를 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확인 설명서에 기명 난의를 하였다면 이는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다. 아니라고. 중개보수를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를 받았다는 취지인 거다. 됐나요? 이건 중요한 판례죠. 주임법 관련 판례예요. 중소기업인 법인 주임법 적용되죠? 그러면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중소기업인 그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 등기이사, 직책이 높죠? 이사급이에요. 대표이사도 이사급이죠. 이렇게 직책이 높은 이사급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 법인은 대항력 취득하지 못한다. 직원 명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에서 대표이사, 등기이사는 제외.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잘 봐야 되잖아요. 이사급인지 직원인지. 직원 명의로 하라고 법에 되어 있다고. 그럼 이제 대표이사, 등기이사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 취득하지 못하고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임법 적용이 안 되니까 계약갱신 요건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주임법 적용이 안 돼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인 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X. 안 되죠. 대표이사 명의로 하면 안 된다고. 등기이사 명의로 해도 안 되고. 직원 명의로 하라고. 소속 직원 명의로. 중요한 판례예요. 이거는. 주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판례예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 효력 발생한다. 도달주의. 갱신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결론. 임차인이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그러니까 갱신 효력 발생한 후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새롭게 2년이 개시가 안 됐더라도 새롭게 2년이 개시가 됐대요.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시가 안 됐대. 할 수 있다고. 계약 해지 통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리게 나오면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된 후에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없다. 틀렸다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게 결론. 상임법 판례고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거로 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존속의제 이렇게 부르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월세를 내는 건데 그 월세가 종전에 계약했던 그 월세인지 아니면 현 시세대로인지 판례가 종전의 계약에 따른 그 월차임, 월세를 내는 거다. 시세대로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존속의제가 됐어요.
근데 계약했던 월세는 50만 원이고 시세는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고. 50만 원 주는 거지. 존속의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 줄 때까지. 그러면 옛날 계약대로 하는 거죠.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임법 권리금 관련 판례고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를 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요. 언제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그러면 임대인이 그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행지체가 되는 거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손해배상 채무가 있으므로 다음 날부터는 이행지체가 되는 거다. 지체 책임을 지는 거다. 얘는 최근 판례는 아니고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입지 조건도 개정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입지 조건이 5가지였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근데 지금은 4가지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이렇게 4가지만 입지 조건. 판매 및 의료시설은 입지 조건이 아니에요. 밖에 막 천둥 번개치고 막 비가 또 오네요. 장마철에 비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쏨빠!